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과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쉽게 한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경제 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는요, 전년보다 소폭 높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의 부진 완화, 반도체 경기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 등으로 설비 투자의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 소비도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20년도에 정부의 예산이 올해보다 약 43조가 증가한 512조 3천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자, 정부가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도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돈들이 다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면서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은 소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향후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지구촌의 경제는 저성장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무역 전쟁이 지속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반도체 경기의 회복 지연 등은 하방 요인으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거나 정부의 적극적 경기 대응 정책에 따른 내수 여건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상저하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반기는 좀 경기가 저조하지만 하반기 갈수록 경기가 좋아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 무역주의의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들은요,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전년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요, 소비를 중심으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유로 지역도 제조 부진 완화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영향 등으로 일본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들은 세계 교역의 이축이 완화되고 확장적 거시 경제 정책 등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 정부의 성장 구조 전환 기조 유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아마도 내년에 중국은 경제 성장률 6.0%가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해외 전문 경제기관들은 5.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 성장 경로에는 보호 무역주의의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성장세가 개선되면서 전년보다 높아지겠지만 국제 유가 약세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거시 경제 및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 금융 애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한국은행이 내년 2020년도에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면은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행했던 국채를 매입해서 양적 완화를 병행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 풀기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에게 대출 지원을 강화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압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금리는 성장세,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2%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1.25%인데요. 내년도에는 1.25%를 유지하거나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의도가 되겠는데, 2020년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요, 2020년 1월 17일 그리고 2월 27일, 그러니까 1, 4분기에 2번이 있고요. 2, 4분기는 4월 9일과 5월 28일에 2번이 있는데, 아마도 경기가 악화된다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0%까지도 인하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국내 경제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 및 금융 안정 상황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금융 완화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과 대외 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겠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요, 해외 자본들이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계 및 기업 대출 등 민간 신용의 증가세, 특정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가 위험 선호 성향, 글로벌 유동성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대출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는데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 운용성과 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 신용 여건 및 자금 사정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별 한도 및 운용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게 이제 대출해주게 되면 좀 금리를 경감해주겠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금융외환시장 안정도모가 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 비상대응 계획을 상시 점검 보완하고 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통화금융대책반 등을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겠다. 금리 환율 변동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쏠림이 과도해지는 등 불안 심화 시에는 단계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도모하겠다. 시장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채널을 점검하고 국고채 보유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 말은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풀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는 것은 QE입니다.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말이죠, 국채 매입을 늘리겠다고 밝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년도에도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태롭다, 이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 자금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1,000조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국채를 매입을 추가로 돈을 푸는 것이 과연 경제 부양이 될지는 미지수로 여겨집니다. 자, 네 번째,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겠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 말은 지금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충격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경보 활동을 강화하겠다. 여러분,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니까 지금 0.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좀 호황이 돼가지고 경제가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역시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지금 1.25지만 내년에 1.00%까지도 인하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하하다가 급격하게 기준금리가 상승되게 되면 금융 시스템에는 크나큰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하에서 말이죠, 금융 불균형 누중 위험이 되고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 증대 가능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 안정 보고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시중은행들은요,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이 영업이익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2020년도에는 금융기관 등이 많이 점포를 줄 수밖에 없다. 바로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한다. 즉 금융기관들도 전체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를 원가를 줄여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사적인 원가 절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은행이 2020년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한국은행이 2020년도에는 국채 매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규모 양적 완화를 병행하겠다. 그러니까 국고채를 사들여서 시중에 돈 푸는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채널을 점검하고 국고채 보유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발행했던 국고채를 사들여서 보유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로 잡는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열악한 금융기관들에게도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국채 매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과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양적 완화의 대표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미국도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수년 동안 양적 완화를 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작심하고 돈을 풀기로 한 것은 바로 내년 경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경기 부양과 복지 확충 및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올해와 내년 예산 증가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과 소비와 투자 등 주요 경기 지표는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경기 부진은 온갖 규제로 기업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 지금 13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너무 많은 돈이 풀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유동성은 거품을 낳게 마련이고 이는 언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첩경은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뛰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와 구조 조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중앙은행마저 돈 풀기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걱정이 없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